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8대 시의회가 오는 6월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반기가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요. 부천과 김포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직을 두고 함합형이 무성합니다. 김포시의회의 경우 초선 의원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미는 가운데 신명순 의장의 연임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부천시의회는 차기 의장직을 두고 민주당 내 내홍이 심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관련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세관 경기일보 기자 그리고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천시의회부터 좀 짚어보죠. 부천시의회 의장단 선출을 두고서 민주당 내 잡음이 큰데요. 의원총회 일정을 두고 논란이 있었죠. 예, 논란 많고 잡음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이제 시의장 후보 선출 방법을 놓고 이제 지역위원장 창관하에서 당론을 정해라. 그리고 그 당론에 따라서 이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제 선출하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지난 5월 17일 날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 모임 겸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하고 원외 의원 5명이서 이제 만찬 자리가 있었는데 네. 그 자리에서 부천시의회 이제 의장 선출 관련해서 이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김상희 의원은 의장을 이제 강병일 의장으로 연장자인 강병일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고, 네. 서른 의원은 그러면 안 된다, 경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나머지 이제 김경호 의원과 서영석 의원 또 원외 의원마저도 민주적 절차인 경선으로 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경선 원칙이 이제 정해진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지역위원회 이제 사무국장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조율해라. 이제 각 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일정을 조율하라고 해서 이제 뭐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다른 지역위원회 어떤 사무국장 보좌관들과 이제 단톡방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조율했는데 그 의견 조율한 게 이제 6월 1일 날 오후 6시에 이제 개최하는 걸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정을 확정된 일정을 이제 시당 위원장인 서영석 국회의원에게 이제 보고를 했고 서영석 의원이 이제 의장 후보인 이제 강병일 의원과 이제 이동현 의원한테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의총을 열기로 했는데 의견 어떠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이동현 의원은 좋습니다라고 했고 강병일 이제 의원은 안 된다. 우리 부천 병위원회에서 합의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이제 밝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영석 의원은 이제 4개 지역위원회 어떤 합의를 근거로 해서 이제 6월 1일 4시에 이제 의총을 이제 개최하기로 이제 통보를 한 겁니다.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통보했다고 주장하는데 정상적인 어떤 통보인 거고 또 이후에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총 20명 중 11명이 이제 이동현 의원, 김병일 의원을 비롯한 11명이 의총 소집 요구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병일 의원은 합의된 사실도 없고 의총을 소집할 권한은 민주당 시의회 민주당 대표에게 있다. 어떻게 시당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확정해서 공개할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부당함을 이제 주장했었던 거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었고, 이제 반발이 있었는데, 이제 사실 시의회 당 대표가 이제 시당 위원장인 국회의원이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네. 이제 반기를 든 건데, 아마 이제 자기 지역의 위원장이 실제 그렇게 했으면 과연 반기를 들었을까 상상도 이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결국 이제 하반기 이제 의장 선출을 놓고 이제 지역위원회 간 또 국회의원 간 그리고 이제 시의원들 간의 어떤 그 갈등과 대립으로 큰 이제 내용에 휩싸여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이제 강병일 의원과 이제 이동현 의원 두 의장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 이제 세력들이 이제 둘로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부천 을 지역위원회, 부천 병 지역위원회 어떤 그 또 최고위원인 서른 의원과 국회 부의장인 이제 김상희 의원 간의 어떤 그 힘겨루기 양상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 기초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이 국회의원이 이렇게 당내 의원총회가 열리는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그 당내 의원총회가 열리는 게 관행적인 건지 이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기초의회 의장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까, 정 기자님? 일단은 뭐 아까 오세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힘겨루니까 본인이
쪽으로 좀 더 힘을 쏟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좀 부천하고 또 김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김포는 네. 어떻냐면은 그 두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국회에서 박병석 의원을 국회의장을 추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의원들께 한번 토론을 잘 거쳐서 내라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조금 지역마다 그런 분위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분위기는 좀 다르지만 어떻게 힘겨루기 양상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의총은 통상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아닌데 대부분 이제 당선자 때 초기 때 이제 당선자 모임이라든가 네. 의원들 워크숍 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이제 뭐 인사말도 하고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전반기 때 같은 경우도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다선인 김동희 의원을 이제 의장으로 추대하자라는 의견을 거기서 이제 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어떤 그 의총 시의회 의총은 의원들끼리 소속 의원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소집을 요구해서 이제 진행하는 게 옳지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건 아닙니다. 예. 보통 시의회 의장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일단 기존은 다 민주주의 사회니까 투표를 방식으로 하고요. 그 중에서 동수회 때는 연장자가 한 식으로 갈려졌는데 네. 또 갈래적으로 보면 다선인 의원들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왜냐하면 그에 대한 노하우나 그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선 의원들을 거의 의장으로 많이 앉히는 경우 있고 부천 같은 경우도 지금 다선 의원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근데 김포 같은 경우는 신명순 의장 외에는 다 초선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조금 의논이 좀 더 필요할 거로 보고요.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약 한 달 정도 지금 이 부분 갖고 계속 조율하면서 의견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의장 선출 방식은 투표라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부천을 좀 살펴보면 이동현 의원 그리고 강병일 의원은 선수는 같은데 네. 강병일 의원이 연장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대로 뭐 갈 수 있는 건데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당내 분위기는 앞서 지적한 대로 이미 김상희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강병일 의원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이제 추대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서른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핵심 참모가 사실 이동현 의원입니다. 또 원미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의장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6대 의회 때는 오정의 어떤 그 김관수 의원이 의장이 됐고 이제 소사의 이제 한선재 의원이 후반기 됐고 그 앞전 때 7대에서는 이제 원미갑 지금 이제 부천갑이죠. 거기에 이제 김문호 의장과 이제 강동구 의장이 이제 같이 했는데 원미의회에서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원미의회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이 가장 이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동현 의원을 적극적으로 이제 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서른 의원 입장에서 자기 자당 소속의 어떤 의원들한테 이동현 의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걸 이제 당부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개입을 하고 있는 것만 사실입니다. 근데 이동현 의원이 사실 알선 뇌물 약속 혐의로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이럴 경우 의장 자격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사실 이제 도덕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에 계류 중에 있고 네. 또 기소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뭐 형사소송법상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는 사실 지켜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아무리 뭐 기소되었다고 해서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의장 뭐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법의 어떤 그 판단을. 네. 자 이번에는 김포 살펴보죠. 김포시 민주당에서도 의총이 열렸을 텐데 무사히 끝났나요? 일단 김포의 민주당 의총 관련돼서는 5월 선거 후에 계속 한 달 동안 지금 이뤄지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만나면서 의견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원구성은 이제 미래통합당과 협의체 이룰 것인지 아니면 상임 구성은 어떻게 논의할 건지 여튼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쨌든 의장이 선출되지 않습니까? 근데 후보자가 총 4명이 현재 의장 포함해서 총 4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결정이 되면 다른 부분까지 좀 순차적으로 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초선 의원들이 대거 나섰다고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몇 면 살펴볼까요? 일단은 신명승 의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김옥균, 최명진, 오강현 의원 이렇게 초선 의원들 3명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3명이 나와서 어떤 신명승 의장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계속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 방식 물론 의견이 조율이 안 되면 나중에 투표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지금 암묵적으로 지금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만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 추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명이 추대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얘기가 좀 더 지나면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3명의 초선 의원들 그리고 신명순 의장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연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 본인도 의지가 있습니까? 네, 오늘 뭐
오늘이죠. 그러니까 3일이죠. 3일 통화를 했습니다. 의장과 통화를 했는데 지금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연임 가능성은 조금 부천보다는 조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은 지금 3선이고 그리고 다른 분들 다 초선이기 때문에 네. 의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초선보다는 아무래도 다선인 의원이 이 상황 대응이라든가 또 해야 될 말 그리고 견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의회를 점점 이끌어갈 그런 분위기 때문에도 아무래도 신명수 의장이 좀 연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본인이 또 신명수 의장이 얘기하는 거는 2년 어쨌든 초선들이 2년의 그 경험으로 의회를 이끌기에는 많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된다. 또 그리고 일부 초선 의원들이 생각도 본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본인이 할 의지가 좀 있다고. 네, 당내에서는 이 신 의장의 상반기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사실 이 김포도시철도 개통 연기 등의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 전에 뭐 시장이 먼저 이렇게 의원들을 먼저 이렇게 고소하는 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 신명수 의장이 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장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할 말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 흘러가는 것들이 견제와 강한 드라이브의 역할에 대해서 의장이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고 또 야당 의원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더 하겠죠. 본인도 어떤 했는지 그런 대부분의 평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봤듯이 좀 발빠르게 대응을 했지 않았습니까? 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정하영 시장과 같이 또 의원들이 그러니까 신명수 의장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이 원포인트 국회를 빨리빨리 열어서 네. 이 시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가 빨리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당내에서 좀 평가를 좋게 받고 그러니까 이런 있다는 부분 거예요? 또한 의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고 그리고 의원들이 할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서 또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포의 의장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공교롭게도 부천 그리고 김포 모두 상반기 여성이 의장직을 맡았어요. 김동희 부천시의회 의장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이제 부천시 의장 사상 첫 뭐 여성 의장이었죠. 이제 3선 의원이었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재선하면서 이제 도시교통위원장도 있었고 다양한 어떤 이제 의장 활동을 경험으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전반기 때 뭐 특출나진 않지만 네. 무난하게 어떤 그동안의 의장 활동을 경험 삼아서 전반기 의회를 무난하게 이끌지 않았느냐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반기 의장단이 언제 그럼 확정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6월 5일날 이제 5일에 도당 대표단 회의가 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지침의 설명에 따라서 이제 바로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위원장 결정된 미래통합당도 말도 맞춰야 되고요. 또 본회의가 30일날 계획돼 있습니다. 그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 의원들이 총 7명 있습니다. 이들이 합의한 건 있거든요. 뭐냐면 절대 야합이라든가 해당 행위는 안 된다. 그리고 추대도 좋지만 뭐 만약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런 민주적인 절차 표결로 가고 그리고 모든 결과에 승복한다는 그런 것에서 의견을 모은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신명수 의장한테 좀 얘기한 게 있다면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뭐 좀 견제나 이런 부분도 네. 필요한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냐. 근데 그 부분도 맞다고 보고요. 또 본인이 하나는 인정하는 부분이고. 예, 또 그 네. 부분도 맞다고 보지만 또 하나는 제가 인접 그 보좌진이나 아니면은 그 수행비서나 아니면 그 공무원들한테 얘기 들으면 또 강한 펀치는 아니지만 또 할 말할 때 되게 상당히 차갑게 얘기하는 또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티 안 나게 또 협상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강한 드라이버나 이런 보여주기보다도 의장으로서 조용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제가 인터뷰할 때 많이 보는 걸 느꼈었거든요. 이런 네.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이다 발언이 있잖아요. 이 사이다 그러니까 심리 딱 봐도 의장으로서 이런 거 할 만하고 견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약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말로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그 운영을 좀 안정되게 운영할지 그 부분은 또 다른 얘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8대 시의회가 오는 6월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하반기 시작을 앞두고 있는 건데 사실 8대 의회 상반기는 코로나로 인한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시의회가 역할을 하는데도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하반기에는 해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을 텐데 8대 하반기 시의회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뭘까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부천 살펴볼까요?
사실 뭐 시 집행부와 함께 의회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를 어떻게 이제 차단할 것이냐, 그게 이제 아마 가장 역점적인 어떤 의정 활동을 펼 걸로 보고 있고, 네.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제 대책이 이제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부천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전부 이제 소멸되고 이제 이게 대책들이 다 마무리된다면 향후 지금 전개될 수 있는 대규모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대책과 문제점들이 의회 차원에서 제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부천의 그 대규모 사업들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이제 네. 역곡 공공택지지구 개발, 또 춘희 종합 역세권,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됐던 대장 신도시 이제 개발 관련해서 대규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이제 부천시의회가 또 모색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의원들이 얼마만큼의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그게 이제 부천 시민들의 어떤 삶에 영향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도심의 어떤 그 개발 계획까지도 이제 부천 시의회가 챙겨야 되는데, 지금 원도심의 모든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사실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네.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부분도 시의회가 추진해야 될 하반기 어떤 그 의정 활동의 하나의 이제 큰 역할이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김포 하반기 과제 짚어볼까요? 아직 도시철도가 끝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깨진 동이 물붓기식으로 해서 네. 계속 시민의 혜세를 넣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요. 과연 이거를 시 집행부와 같이 어떻게 또 국회의원들과 같이 서울교통공사 문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시내폴리스 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이제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지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가는 하반기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어떤 방향을 제시할 것이냐, 그리고 시민들과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경제자유국이 탈락되면서 또 다른 많은 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 환경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 또한 하반기 때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지금 분명히 시에서는 지금 공장을 옮기고 뭐 시민들 이주까지 하면서까지 이 환경 문제 해결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 이 부분도 조금 하반기 때 좀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부천시의회 네, 조금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좀 그렇죠. 꼬여있다 네, 이렇게 네. 볼 수가 사실 있는데. 우리가 뭐 늘상 법과 상식, 또 이제 원칙과 관행,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충돌하지 않습니까? 부천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선거를 놓고 이제 관행 그동안에 쭉 이제 사실 연장자 다선 위주로 이제 추대를 네. 해왔어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경선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잡음도 많고 논란도 많고 서로 이제 헐뜯고 네거티브 선거하는 게 사실 이제 바람직스럽지 않다.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시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 자리 욕심에 어떤 그 치우쳐서 의정 활동을 게으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비판의 이제 목소리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의장 선거를 보면 이제 앞서 지적한 대로 이제 강병일 의원과 이제 이동현 의원의 이제 이파전인데, 지금 세력 싸움이 이미 지금 박빙의 이제 승부가 예상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네거티브가 나오고 이제 대립과 갈등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뭐 현격한 표 차이가 난다면 뭐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너무 이제 박빙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그런 싸움들이 이제 격하게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지역위원장들 입장에서는 개입을 안 해야 됩니다. 이제 시의장 선거에 개입을 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자기들 이제 핵심 참모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 또 사실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이제 의장단이 자기 소속 지역구에 소속이 있으면 시 집행부 또 시의회의 어떤 하나의 이제 통로로 이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네.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이제 의장도 자기 지역의 어떤 그 지역의 소속의 의원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거고, 또 상임위원도 자기 소속 의원들 이제 시키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건데, 사실 지역적인 이제 안배가 필요하니까 의장만이라도 이제 서로 이제 부천 을과 병이 이제 싸우고 있는 이제 형국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른 의원과
또 김상희 의원의 어떤 그 새 싸움까지도 이제 불거지면서 서로 간에 사실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사실 이제 뭐 부천 시민들한테 보여지기는 좀 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좀 자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예. 자, 8대 시의회가 이제 하반기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짚어봐야 할 문제들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